파전, 녹두전, 잡채, 김말이, 호떡 튀김을 간편하게 먹고 싶을 땐 사옹원. 제대로 만드는 식품 전문 기업. 정답은 역시 사홍원이죠. 맛있는 시작 사홍원. 롯데캐슬 이스트폴에 산다는 건 구의역 초역세권, 한강의 프리미엄으로 오늘을 가꾸고 모든 인프라를 품은 주거복합단지의 가치로 내일을 꿈꾼다는 것. 광진이 기다려온 프리미엄 라이프 구이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분양문의 1533-1616 롯데건설. 아침, 점심, 저녁, 야식, 회식, 간식. 저 김소연은 다 소화할 수 있죠. 다제스니까. 단백질 끝. 탄수화물 소화 싹. 지방 한 번에 딱. 빈틈없는 3단 맞춤 소화. 다제스. 소화 다 됐어. 3단 캡슐 소화제 다제스. 약국에서 만나요.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더 뉴 QM6가 달라졌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세련됐지만 강렬해. 업그레이드된 인포테인먼트. 손끝 하나로 일상이 바뀔 거야. 아직도 망설이고 있어? 당장 움직여. 더 뉴 QM6의 새로움이 궁금하면 가까운 전시장으로. 르노 코리아 자동차. 안녕하세요. 본중 모델 임영웅입니다. 이 시대를 힘차게 사는 당신이란 영웅이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가장 맛있는 것들만 넣은 냉이불고기 현미죽을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건행! 냉이불고기 현미죽 본죽. 여의도 MBC 그 자리에 새로운 상징을 올리다. 눈부신 한강뷰, 빛나는 라이프, 찬란한 비전까지. 브라이튼 유어 라이프. 브라이튼 여의도 갤러리 오픈 중. 문의 1660-0990. 주식회사 여의도 MBC 부지 복합개발 PFV. 브레이크 패드는 하겐 제동력, 밀림, 소음 걱정 마. 스위차엔 하겐 세계적인 차들에 딱 맞는 브레이크 패드. 하겐 스위차엔 하겐 수입차 전용 브레이크 패드 하겐. 상신이 만드니까. 기억하겐 상신 브레이크. 반짝반짝 눈이 부시고 두근두근 가슴이 뛰는 어메이징한 스타와의 만남 자체 발광 초대석. 23년차 베테랑 아나운서에서 트로트 가수로 반전 드라마를 써낸 주인공. 미스터 트로트에서 장윤정 씨도 인정한 독보적인 명품 보이스로 10대부터 90대 팬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트롯 낭만 가게. 아 부럽다. 비주얼은 물론 음색까지 키까지 모두 다 가진 이 남자 김용필 씨를 환영하면서 라이브 무대 3부로 문을 엽니다. 낭만에 대하여. 구준비 내린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첫사랑 그 소년 어디에서나 저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속을 거치는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세상이 나이에 청춘의 미래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나만에 대하여 와,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우리- 라이브로 불러주셨습니다. 야, 김용필 씨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인사 좀 오세요. 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중년의 새내기 가수가 된 야. 김용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예, 오. 지금 2시만 새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메라를 보시고 손 손 한번 한번 들어주시고요. 들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예. 라디오 출연하는 게 정말 꿈이었는데 오늘 2시만세에서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를 뭐, 예, 예. 그게 뭐,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라디오는 잘 안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 김용필로, 가수 네. 김용필로는 지금. 네, 라디오 처음입니다. 그래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소리 질러!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나중에 저희 예, 박명록 잘 있나요? 됐다. 박명록에 잘 됐다, 잘 됐어. 아, 박명록은 없답니다. 2시만 새에도 첫 출연, 가수 김용필로 네. 첫 출연.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반갑습니다. 지금 김용필 씨가 온다고 하니 네. 정말 많은 팬분들이 또 유입이 되시고 게시판이 많은 분들이 이거 또 게시판을 뜨겁습니다. 김혜수님이 보조개 미남 김용필님, 조정은님 용필님 자체 발광하시네요. 스튜디오가 환해졌어요. 사실은 저희도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3분할로 네. 박영진 얼굴, 박준영 얼굴, 이렇게. 김용필 얼굴 나눠서 3분할로 함께 하는데 아니 그리고 또 우리 아니 우리는 안 해줘도 돼요. 우리 빼요. 김용필만 찍어. 네. 약간 같이 쓰기 좀 아니 근데 그러네요. 좀 공교롭게 용필이 형님 뒤에만 꽃이 또 이렇게 착 있어가지고 네, 또 예쁘네요. 피어났네요 꽃이. 어쨌든 대단합니다. 네. 양영희님이 와우 용필님이 부르시는 낭만에 대하여 좋구나 좋다. 예, 구루기사님이 아나운서 출신이라 그러신지 노래 가사 발음이 또박또박해서 가사도 음미할 수 있고 너무 좋아요. 딕션도 너무 좋네요. 0518님 스타들만 나오는 두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스타시니까요. 예. 예. 아니 지금 네. 이 낭만에 대하여를 지금 불러주셨는데 최백호 씨의 네. 이 노래 덕분에 트롯 낭만 가객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노래 듣고 나서 예, 예. 그 낭만 가게 별명 더하기 예, 도라지 위스키라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48년산 위스키 보이스 뭐 이런 별명도 진짜 생겼고요. 도라지가 네. 한 100년 묵은 도라지 같은 느낌. 48살이에요? 지금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이제 49년산이 되나요? 그래서 저 죄송한데 예, 그러면 그 몇 년 무슨 띠예요? 저 토끼띠입니다. 대박이네. 굉장히 띠를 좋아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형이에요. 야 대박. 아유 형님이 계셔서 아니, 다행이네요. 근데- 소입니다, 소. 예, 예. 근데 저는 많이 어린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도 뭐 계속 중년 거리길래 아니 지금 뭐 이분 한 30한 그러니까 다섯 됐나 네 그랬는데 시고 대단하네. 엄청 어려 보이시고 동안이시고 동안이네. 감사합니다. 낭만 가객이라는 별명. 예. 이제 48년산 또 도라지. 예. 그래서 덕분에 원조 낭만 가객이신 또 최백호 대선배님과 만남을 가져서 얼마 전에 또 식사도 함께 하면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아이고야 우리 백호 형님께서 화이트 타이거 형님께서 밥도 사주셨다고. 예. 정말 또 아니, 꿈을 또 근데 이루시고. 저는 또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 우리 김용필 씨가 원래 보통 최백호 선배의 노래를 많이 잘 안 부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 보컬이 정말 자신만의 특별한 보컬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죠. 사실은 이제 불러서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유니크한 이분 노래를. 보이스고. 근데 그거를 도전을 했다. 사실 저는 그 자체를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경연에서는 잘 그래, 경연에서 잘 안 하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 최백호 씨 노래 잘 안 불러. 조용필 노래도 잘 안 불러. 왜냐? 왜냐면 이게 이제 더 잘 부르기 힘들거든. 예. 야, 근데 대단했어요. 그리고 잘 알고 계시네요. 아이 그럼요. 네, 저희가 이제 예. 사실은 좀 이렇게 보기는 그렇지만 제가 DJ만 한 20년. 사실 지금 MBC에서 그럼요. DJ로 치면은 예. 제가 아마 배철수 선배 다음이 아마 저일 거예요. 아, 양현 선배 계시네요. 예. 그 정도? 그렇죠. 이 라디오 토탈 하면 탑3 안에 그럼요. 제가 연륜으로는요. 브론즈지. 그럼요. 이 토탈로 하면 제가 거의 그 정도. 우리 용필이 형님 오셨으니까 미안합니다. 그쪽으로 포커스를 살짝 용필 이쪽으로 형님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예. 예, 그 노래가 그 많이들 반대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요. 근데 그거를 금기곡이다. 첫 무대였죠, 첫 맞습니다. 무대. 금기곡이고 원곡자 분의 그 뛰어넘기를 이미지가 어렵고. 그게 어려워. 잘해봐야 본전이다. 맞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의미를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딱 한 번 부를 거라면은 이 노래를 저는 꼭 하고 싶다라는 것을 제작진에게 계속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이 매번 쓰는 무대를 그냥 마지막 무대라 생각하고 아니 제가 왜냐하면 통과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냥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 곡 부를 거라면은 낭만의 대회를 부르자. 근데 이 노래를 불렀는데 예. 오라트를 받았어요. 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거 어땠어요 기분이? 어우 막 뒤에서 막 뻥뻥 터질 때 아주 그냥. 제가 이런 이 꿈을 꾼 지가 참 오래됐는데요. 젊은 시절에 나는 꿈을 꾸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변한단 그렇지. 말이죠. 그렇지. 근데 이게 이 내 현실인가 믿기지가 잘 않았습니다. 무대에 있었으면서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믿기지 않는 그런 무대를 네. 또 어제까지 예. 또 우리 관객분들 우리 팬분들 또 만나고 오셨잖아요. 네. 미스터 트롯 콘서트를 맞습니다. 또 이렇게 성황리에 마무리를 또 하셨는데 서울 네. 콘서트만 마무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전국 콘서트 시작이 서울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땠어요? 소감이? 지금 뭐 3만여 명의 관객을 지금 어제 김혜수 뵙고 또 뵀네요. 8023님이 하루 만에 더 울직해지셨네요. 잘 좀 챙겨 드세요. 다녀오셨군요. 아, 예. 김혜수 콘서트를 했어요. 어제 서울 콘서트가 4시쯤에 끝났고요. 바로 김포공항으로 전철을 타고 가서 비행기를 타고 김해를 가서 김해 운동장에서 또 한 10,000분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헬기를 타야 되는 수도 지금 목소리를 살짝 들으시면 예. 약간 쉬었어요. 맞습니다. 근데도 예. 노래를 예. 야, 예, 그래서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 좀 할게요. 예, 야, 대단한데.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늘 사회 볼 때는 많은 분들 앞에서 마이크 잡긴 했는데 예, 예. 노래로 3분 5분 만에 그분들한테 다가가야 되니까 전혀 다른 세계더라고요. 예. 방송을 23년을 하셨는데도 예. 무대에서는 아직도 아, 떨리고. 요 얘기를 해 줍시다. 네, 자, 어떤- 자체 발광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자체 발광 토크 하나. 김용필은 MBC 공문이었다.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해야죠. 자, MBC가 나온 스타인데요. 지금 김용필 씨는요. 예. 트로트 가수가 되기 전 뭐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프리랜서 아나운서, 방송 진행자, 성우, 공식 행사 전문 MC를 거쳐서 23년 차의 내공을 갖고 있는 방송인입니다. 느낌이 딱 옵니다 지금. 예.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이력은 우리 MBC의 생방송 오늘 아침, 네. 라이브 온에어 투데이 모닝에서 13년, 13 years old 동안 예. 리포터로 활동하셨어요. 네. 야, 생방송으로 그러면은. 네, 생방송. 저 아침에. 그래서 저는 생방송이 편합니다. 녹화 방송이 힘들어요. 오히려. 예. 예. 지금도 이제 라이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그 여기 기억나요? 13년을 했으면 그래도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많은 기억에 남아 있고 예. 그리고 사실 떠나게 된 이유도 그와 비슷하고요. 예. 워낙에 하드코어. 예, 핫한 현장들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건 사고 현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담당이 그쪽이었군요. 예. 시사. 오늘 아침이 딱 되면 아침 방송이 끝나고 나면 아이템이 안정해져 있습니다. 기사가 실시간으로 막 그렇죠. 속보가 뜨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 어디 저쪽 뭐 지방에 저 지방 끝에 어디서 무슨 일이 났다. 그럼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뉴스에서는 몇 줄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 뒤에 속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고 고생 많이 했네. 그래서 바로 가서 하루 종일 취재해서 오면은 밤새 또 PD님들이 고생해서 편집을 하면 다음날 바로 생방송. 이게 맡은 임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건 사고 취재를 하시다 보니까 맞습니다. 시적인 거 그때 라이브한 거를 또 전달해야 맞습니다. 되니까.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고생 많이 했네요. 심하게는 한 달에 유가족 분들 만나러 장례식장 취재를 한 달에 한 10번 정도까지 아유 만들어요. 너무 힘들었겠네. 그래서 그게 너무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서 그래, 네, 무슨 저희 얘기인지 아이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자꾸 제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최근까지 경제 TV의 또 아나운서로 야. 예.
경제 TV. 맞습니다. 야. 그 일을 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생계잖아요, 또. 그럼 방송 일이 그게 생겨. 전부였는데 제 30대를 다 우리 완전히 알죠. 쏟아바쳤는데 네, 그래서요. 내려놓고 나니까 좀 몇 달 공백기가 있었지만 근데 사실 좀 약간 그게 불안하죠. 뭘로 돈을 벌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 그 뭐 취직 때문에 고민이신 분 사연이 있더군요. 예. 살아보니까요. 내 경쟁력을 갖추면 어디서든 찾아준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항상 내가 뭐든 잘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꼭 찾아준다. 그래서 계속 시도를 하고 내 도전을 해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TV에 또 아나운서로 쭉 활동을 하시다가 그렇죠. 이게 이 목소리로 성우도 함께 했어요. 예, 오늘 아침을 놓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저희 생계를 위해서. 경제 TV를 하고 성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방송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야, 전문 행사 MC 경력도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모토쇼와 철도 쪽에 강합니다. 행사를 많이 했어요. 또 전공은 자동차 저희 전공하시고. KTX 경부선 선로가 뚫릴 때 뭐 터널 관통식이라든가 이런 거. 울산역 개통 그러니까 저는 주로 그 공식 행사 위주로 많이 봅니다. 야, 오피셜 아니, 전문 그러니까 분야, 전문 분야. 그 이제 외모가 일단 되게 훤칠하게 신뢰가 가고 훤칠하게 잘생겼잖아. 신뢰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공식 행사. 네, 그리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얼굴. 이런 얼굴이 사전 MC. 그렇죠. 우리는 바람잡이. 사전 MC는 아니시죠. 아니 그 대신 우리가 엄청 웃겨. 메인 MC시죠, 메인 우리가 MC. 엄청 웃겨놓고 우리는 이제 건배사 위주고. 예, 우리 이제 전문적으로는 네, 우리 김용필 씨가 이제 전문으로 담당하시고. 네. 진짜 잘하십니다. 아니 그 보면 진짜 방송을 굉장히 오래 했네요. 그러네요. 23년을 했으면 완전 고생도 정말 많이 했겠네요. 베테랑이신데. 아니, 느낌이 따가요. 그 무슨 일을 리포터를 할 때 뭐 결정이 돼 있지 않다고 얘기할 때 이미 무슨 내용인지를 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방송 일을 여러 가지 하시다가 나 좀 노래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근데 순간이 노래는- 있었을까요? 노래 이제 주변에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기분 좋게 술 한잔 하고 나면 노래하러 가는 게 그래서 그냥 취미로 즐겼는데 결정적인 음주 가물을 즐기다가 그렇죠. 내가 노래를 잘하는 걸 알게 됐다. 음주가 무는 아니었는데요. 그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프리랜서들에게 정말 힘든 고난의 시절이 됐죠. 그래요? 근데 그때 아내도 일을 완전히 쉬어야 되는 상황. 왜냐면 비행기를 탄 승무원인데 국제선 비행기가 다 끊긴 거예요. 여행을 안 가니까 못 가니까. 그리고 막 무급 휴가를 아예 그냥 강제로 쉬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도 수입이 확 반토막이 나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실 가장으로서 티는 못 내도 우리 다 느끼시겠지만 마음이 불안함이 굉장한 있지. 추가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그때 집에 가서 힘든 표정을 낼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그때 노래를 하게끔 도와준 분들이 계셨는데 막상 노래를 해보니까 제 마음의 위로가 너무나 크게 오는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예, 예. 내 스스로 약간 위로가 되더라. 네, 그러면서 코로나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취미로 그냥 너 좋아서 불렀던 노래를 조금 제대로 제대로 한번 배우기 시작했어요. 배우기 시작. 근데 이게 원래 보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노래는 참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노래를 배우니까 더 이제 확실히 쭉 올라가는 거죠. 늘던가요? 그 전에는 막 불렀고요. 제가 얘기 잘해야 돼요. 저 지금 노래 배우러 갈 수도 있으니까. 이 노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워낙에 드라마틱해서 이 말씀 잠깐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30년 된 형이 있는데 이 형이 친한 형? 지금 한의사예요. 한의사가 됐어요. 근데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 오잖아요. 굉장히 사채업자한테 쫓겨다니는 힘든 상황이 됐어요. 이 한의사 그 형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의사 형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지인 간에는요 돈을 빌려주면 안 돼요. 줄 수 있는 만큼 주라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그렇지. 그냥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의 그를 돈을 형한테 줬어요. 형 그냥 이거 써. 그게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때 그 고마움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이 코로나 터졌잖아요. 노래를 우연히 저보고 누가 배워보라 했는데 형 나보고 노래를 배워보란다. 그랬더니 그래서 왜? 형 코로나 터지고 돈도 없는데 무슨 노래를 배워? 그랬더니 너 그러면 안 되지. 넌 한 집안의 아빠고 한 여자의 남편이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해봐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나 형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나보고 지금 와서 노래를 하라 그러면 어쩌란 얘기냐. 그거는 사람 일은 모른다. 나 힘들 때 도와줬잖냐.
보컬 레슨비 얼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 형이 그러면서 1년 동안 보컬 레슨비를 그 형이 대줬어요. 이야, 그렇게 돌아오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노래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에 또 빠졌구나. 다시 복이 돌아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그 형도 김용필 씨를 보면서 아주 기분 좋겠어요. 엄청 야, 내가 너 좋아하고 된다 있습니다. 그랬잖아. 근데 그 형님이 엄청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중간에 만약 그래서 뭐 네. 노래해 노래방가 얼마나 그렇죠. 필요해? 노래방비 줬으면 안 됐을 텐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청취자 깜짝 퀴즈부터 나가드립니다. 자, 띵동. 우리 김용필 씨는 여러 방송에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신 23년차 전문 방송인이신데요. 대단한데요. 그 중에서도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13년 동안 이 역할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하. 현장에 직접 나가거나 당사자들을 만나서 취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제 MBC에서는 김유리 씨가 유명한데요. 예. 1번 리포터, 2번 해리포터. 문제가 어려운데요. 굉장히 어렵네요.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되겠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께 5분을 뽑아서 텀블러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필 씨의 원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요. 우리 네. MBC의 생방송 그렇습니다. MBC가 낳은 스타입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 아까 그 형 얘기로 살짝만 예. 돌아가서 네. 근데 1년 동안 그럼 노래를 배웠어요? 보컬로?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예, 예. 노래를 이제 배우니까요. 예예. 노래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뭐부터 배우시죠? 안 관심 있다고 배워서. 하시니까. 안 배워서. 보통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예. 멜로디를 먼저 뭐 익히게 돼요. 잘한 노래 한번 해봐요. 그러다 보면은 노래방 가서 이제 부르기 시작하죠. 예. 근데 가사를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가사를 외우면서 부르는 순간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가사가 내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 가사 내용이 그때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몰랐는데. 그렇죠. 가사가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들어오게 됩니다. 어쩐지 그러면 아까. 네. 감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서 잠깐만요 광고. 야 감정이 들어가면서 광고. 아침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 15분부터 7시까지 정치, 경제, 세계 이슈가 담긴 세상의 모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와 함께하세요. 전체 라디오 청취율 1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출근길 1등 시사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 집중. 경제 프로의 대명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대한민국의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시죠? MBC 라디오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알기 쉽게 간추려 드립니다. 시민들이 믿고 듣는 시사 라디오 채널 MBC 라디오입니다. 인사하는 거 정말 힘들지 감사하단 말 정말 힘들지 먼저 시작해봐요 마음을 전해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마음을 전합시다. 매일매일이 따뜻해질 겁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4시 5분부터는 장안의 화제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이따 만나요. 장난 아니래요. 진짜 재밌고요. 진짜 그렇게 잘한대. 이렇게 외우세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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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시만세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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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만세 함께 하세요. 오늘 정말 이 김용필 씨가 예, 이 인생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13년 동안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맡았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0208님은 리포터 하신 모습도 멋있으셨어요. 9669님도 1번 리포터요. 영필 씨 이제는 꽃길만 걸으셔요 하셨는데 정답은 리포터 1번 리포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5분을 뽑아서 텀블러 세트를 보내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또 얘기를 이어가 봐야죠. 노래를 하려면 흥얼거리 가사가 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부터 이제 노래에 대해서 좀 맛을 좀 보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 그래서 배우시면은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주영 씨는 네, 지금 아까 관심- 가사를 또 쓰시고 직접 예. 노래도 와우, 만드시니까. 내가 진짜 내가 제2의 김용필이 되겠다 내가. 어떻게 그러면 갈용필로
관련필 좋은데. 자, 어쨌든 그렇게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나갔던 첫 무대. 가수 진성 씨는 김용필 씨의 노래를 듣자마자 탑 10급의 내공이다. 호평을. 그 장윤정 씨는 이 정도 실력이면 원래 다니던 그곳에서는 다 사직서를 써도 된다. 어떻게 장윤정 씨 요 말이 조금은 효과가 좀 있었나요? 좀 약간 용기를 영향을 좀 미쳤나요? 받고 괜찮았나요? 네, 해도 되겠다가 도전을 더 해봐도 되겠다라는 용기를 많이 주셨죠. 왜? 저한테 정말 내가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앞에서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사실은 예. 첫 무대 이후로는 바로 우승 후보까지 바로 이 사람이 우승 후보다 약간 그렇게 집중돼 있지 않았었나요? 제가 PD님한테 그랬어요. 집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인기투표 집계 잘못된 거 아니냐. 끝까지, 믿기지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김용필 씨를 여러분 네. 여기 지금 끝까지 겸손하신 모습 보십시오. 아니요, 정말이었어요. 정말 최고의 방송쟁입니다 이분. 이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경연 대회에서는 사실은 그 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뭐 원에 나왔던 분, 또 그렇지. 다른 오디션에 나왔던 분들이 그렇지. 경기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인물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김용필의 시대입니다. 네. 방송을 알고 있는 김용필의 시대. 어쨌든 뭐 모두의 관심을 끌었던 우승 후보자였지만 네. 4차전 네 번째 여기까지 라운드에서 1, 2, 3차전까지 계속 우승 쭉쭉 잘 후보였는데 가다가 네. 이렇게 좀 4차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는. 요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치명적이었죠. 실수를 하셨나요? 춤을 췄죠, 제가. 춤을 큰 췄습니다. 실수. 노래가 뭐였나요? 노래가 그 문희옥 선배님의 평행선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 평행선. 예. 우리 형들은 여기 와서 아주 신나게 한번 예. 불러주셨잖아요. 예, 오셨었어요. 예, 오셨었어요.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한테. 방송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매니저를 통해서 제 연락처를 알아내는 엄청 힘드셨대요. 위로의 전화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노래로 그렇게 또 됐으니까 안타까워서. 근데 힘내시라고. 예, 댄스는 자신이 없는 분야였죠. 안 해본 거였으니까요. 전혀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걸 해보려고 했던 이유는 그래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렇지. 싶어서. 경연 무대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매 단계가 거듭되면서 굉장히 중년의 도전에 용기를 받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죠. 그리고 예능이니까 제가 늘 같은 모습만 가면 제작진한테 패를 끼치는 것 같은 거예요. 한다는 걸 한번 보여주자라고 도전을 한 겁니다. 예. 못하지만 도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도전. 그런데 저는 발라드 하지만- 가수더군요. 하지만 어쨌든 실수를 좀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트로트 외에도 앞으로도 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다라고 또 인터뷰를 하셨다고 하던데요. 네. 예. 바로 라디오 DJ를 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하. 기억납니까? 그랬습니까? 예, 원래 이제 가수가 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다기보다는 네네. 제 방송 영역, 기존엔 보도, 경제 전문 채널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좀 따뜻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라디오 DJ를 해보고 싶은데 전혀 다른 영역이잖아요. 아니, 넘어갈 우리 수 없죠. 영필이 형님, 우리 김용필 씨 목소리를 들으니까 네. 낮 2시에서 4시는 전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침 10시 쪽이 좀 어울린 것 같습니다. 오전이나 좀 늦은 심야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뭐 이런 식으로 톤을 바꿔가도 그래도 안 되나요? 지금 어떻게. 문제는 뭐냐면 예. 김용필 씨가 하고 싶다고 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경계하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김용필 씨는 바쁩니다. 바쁘시니까. 예. 김용필 씨가 아니, 제가 어떻게 감히. 아니 이게 김용필 씨가 바쁘기 때문에 이게 매일 생방송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신지 봐봐 얼마나 힘들어 지금 힘들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 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바쁘다고. 바쁘니까. 그래서 예. 지금 보니까 네. 아무튼 뭐 전 바쁘시더라고요. 시간대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고 어쨌든. 발음이 너무 좋으시니까요. 조정원님이 이상한 글 쓰셨는데 조정원 뭐라고 쓴 거야? 지금 한글이 안 보이는데 어울려요. 낮 2시 강추. 이러면은 역시 사실 뭐 K나 뭐 S나 K 쪽에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어디든 K 좋습니다. 쪽에 지금 자리가 아니 그 알겠습니다. 또 가정이 다 조심한 있죠. 새는 아닌 거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신 거면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라디오는 계속해서 S 쪽에 가서 하고 싶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예. 어쨌든 계속 새로운 도전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뭐 이유가 좀 있다고요. 어떻게 좀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앞으로는 따뜻한 프로그램을 하는 전문 네. 방송인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두 분께서도 느끼실 거예요. 팬들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삶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삶이 사실 고단해요. 그런데 그 한 구석에 재미라는 요소가 자극을 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활력소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그런 드리는 그냥 방송인으로
남고 싶은 죄송한데 마음이 더 따뜻한 노래를 하는 전문 가수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예. 더 따뜻한 프로그램을 하는 전문 방송인이 되고 혹시 싶은 그러면은- 게, 아 이분이 가수가 되고 싶어야 되는데 방송인이 되고 싶어하네요. 이제 와서 아니, 갑자기 보니까. 스튜디오 들어왔더니 아, 이분이 지금 갑자기 아니 가수가 네. 돼야죠. 가수가 돼야죠. 네, 지금 가수도 네. 이루셨고 네, 뭐 가수가 라디오도 돼야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수는 당연히 돼야죠. 예. 혹시 TV 프로그램 그러면 혹시 뭐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이런 걸 좀 하면은 좀 잘 어울리겠다 내가. 아니,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때가 되면은 자연스레 올수 제가 할 수 있는 있겠다. 일이 있다라면은 제가 근데 하겠습니다. 예. 김용필 씨는 사실은 가수시면서도 네. 이미 23년 차에 방송인이시라 예. 뭐 뭘 해도 그러니까 전문적인 것보다 이제 뭐 정말 잘하실 것 토크쇼나 같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네. 따뜻한 이야기를 하는 그럼. 그런 프로그램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자연스럽게 가겠습니다. 예. 아 진짜 지금 얼마 너무 전에도 잘합니다. MBC 네. 간판 예능 라디오스타에 또 출연을 하셔서. 하셨는데 아, 재밌었습니다. 여기서 뉴진스의 디토를 네. 불러주셨는데 좀 네. 구수한 버전으로 네. 뭐 살짝만 들려주면 어떤 트롯 거였어요? 버전으로 좀 제가 보여주세요. 생각이 날까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제가 이 반주를 들어야 생각이 아, 날것 그래요.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냥은 잘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저도 예. 기회가 됩니다. 뒤로 훌쩍 커버렸어 만화는 뭐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죠? 구성지게 훌쩍 커버렸어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아하 잘했어요. 지금 이걸 보면 네. 김용필 씨는 예. 노력을 해서 준비해갖고 간 겁니다. 라디오스타에 잘하려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는 더 안 해본 거지. 전부 아니, 진짜 대단한 어디서- 방송인인 거야. 이게 지금 노력하는 거야. 우리랑은 지금 약속을 안 했잖아 이거라도. 예, 어디서 부를 일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예. 아이고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외워서 오겠습니다. 아이고 김용필과 함께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자차별강 토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용필 뒤에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다. 지금 목소리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이 목소리 약간 아주 잭필드 3종 바지 파는 듯한 약간 목소리였어요. 의식이 되네. 우리 용필 형님 오시니까 약간 저도 약간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네요. 대단한데요.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세요. 김용필 씨가 가수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팬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고요. 노래를 시작하게 된 데에는 또 지인들의 도움이. 아하. 아까 뭐 한의사 네네네. 형님, 있고. 맞아요. 다 30년 지기 형님도 연결고리예요. 말씀을 하셨고. 지금 박성홍 씨랑 친해요? 맞습니다. 이거 웅남이 박성홍 씨? 맞습니다. 예, 이거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한 1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올라갈까요? 예, 제 친구가 이제 영화 쪽에 특수 효과를 하다 보니까 친구가? 얘네,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신촌 쪽에 나갔는데 그때 이제 박성홍 형이 같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아하, 술 한잔 하러. 예, 그때는 처음 봤죠. 근데 무명 배우였거든요. 박성홍 씨도. 그렇죠. 그때는 거의 뭐 그 넘버 3의 조폭 1, 2도 아니고 3. 조폭 3. 다녀. 오디션 보러 다니시고 그렇죠, 그렇죠. 박성훈 씨도. 네, 알아요. 제가 그때 박성홍 씨를 알아요. 우리 역극장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막 맞아요. 그 열정 하나로 그래, 니네 극장 사람이잖아. 그래, 그래서 성광 씨랑 그래, 인연이 성광이랑 된 그래서 거예요. 하는 거잖아. 저는 그 형을 존경하는 게요. 예. 학교 다니면서 집에는 저기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거짓말하고 부모님께 그 대학로 연극극단 연극했잖아. 가서 돈 안 줘도 좋으니 연기만 하게 해주세요라고 극단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맞아요. 예예예. 왜 기억이 나요? 우리 맞아요. 역극장이었다니까. 예, 저 극장이었어요. 그래요? 예, 알고 저 있습니다. 대학 예. 전 처음 봤어요. 고생 많이 했어 거기서. 첫날 그렇게 인연이 됐어요. 첫날 만나서 이야기를 엄청나게 오래 나눴습니다. 처음 봤는데. 미래를. 근데 그 미래가 이제 현실이 되고. 그게 그렇게 가면서 오랜 시간 지나면서 형이 계속 노력하면서 커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한 자극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박성훈 씨가 네. 최근 라디오스타에 나와서도 우리 용필이 하면서 눈물을 좀 글썽했거든요. 아휴, 그거 저도 좀 예. 그래서 마음이 이번에 짠했습니다. 우리 박성훈 씨가 주연했던 그 영화 네. 우남에서 시사회 때도 와서 예, 갔습니다. 그때 또 제가 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뵈고 나도 갔는데 저는 거기. 방송으로 보다가 직접 보니까 저도 모르게 팬입니다 형님 그랬거든요. 진짜? 제가 첫 마디가 팬입니다 형님 아우, 그랬어요. 박대감님 제 깜짝 놀라 정말 네. 감사했습니다. 잘했어. 자 그렇게 이제 우리 박성훈 씨와 이제 인연도 있고 예. 그 15년 전부터 이게 트로트 음반을 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다고. 희한하죠. 박성홍 씨가? 어느 날 용필아 너 음반 한번 내보자. 네? 그때 MBC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야 트로트 음반 한번 내보자. 그러더니 한 그 성우 형이 가깝게 지내는 한 사업하시는 분을 직접 모시고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한번 보자 그러더래요. 그분이. 너가 왜 얼마나 그러길래 한번 보자. 그러면서 돈은 얼마 있으면 되는데 그랬더니 한 2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확실하면 투자할게. 그러면서 같이 나온 거예요. 본인이 투자자까지 모셔. 본인이 투자하는 건 아니고 앨범에 투자할 사람을 맞아요. 모셔왔어. 본인이 투자하는 거 아니고 투자자분이. 아 그래도 대단한 거야.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래방 갔어요. 아 오디션을 봐야 되니까. 예. 그 앞에서 불러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애창곡을 불러보래요. 한두 분도 아니고 그래. 두 곡 불렀어요. 그랬더니 예. 그분이 그랬대요. 나중에
야 성웅 형 보고 야 안 되겠는데? 그러셨. 이럴 거면 연락하지 마라. 이 사람이 그때 성웅아, 야 너 그렇게 안 받는데. 너 지금 나한테 지금 사람 불러놓고 뭐하는 거야? 2억을 투자하라고? 근데 노래는 물론 잘했지만 그땐 제대로 배운 게 아니어서 배운 게 아니었어. 정말 아마추어였죠. 그런데 그런 것을 뭔가 가능성을 성웅 형이 계속 봤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진짜. 예. 아이 대단해. 해안이 있으시네. 해안이. 예. 어쨌든 그리하여서 오늘의 김용필이 탄생합니다. 저 요거 하나 좀 여쭤봅니다. 네. 90세 팬이 있어요. 아 그래서 살아있는 멜라토닌이란 별명이 생겼어요. 이거 무슨 얘기죠? 90세 팬. 제가 그 언뜻 보고 정말 실수를 했는데 제가 살짝 알아봤더니 80대 초중반 팬이시더라고요. 아 실제로는. 예. 그 팬카페에 들어가셨는데 닉네임이 굉장히 아름다운 닉네임이세요. 근데 실제로 봤더니 80대 초중반 되셨다는데 왜 이렇게 아름답게 고우시고. 예, 고우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방송 프로그램 나갔는데 기다리셨다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뭔가 선물에 넣어서 이렇게 싸우신 게 느껴져요. 집에 가서 열어봤더니 편지가 한 장 들었는데 글씨체가 얼마나 고우신지요. 근데 거기 구구절절 소녀 하시네. 제가 이제 이 자리 통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은 이 약간 개인적인 일도 있으신데 저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은퇴를 하시고 좀 큰 일을 마음 아픈 일을 겪으셨대요. 그리고 최근까지 3년 동안 수면 유도제 없이는 잠을 못 주무셨어요. 우울하셨네. 네. 그래서 친구분들께서 야 미스터트롯 원을 봐라. 좀 기분 전환해. 기분 좋게 신나게. 나는 트로트 그런 거 안 좋아한다. TV 안 본다. 계속 버티시다가 이번에 또 투를 하니까 그 친구분께서 제발 좀 봐라. 매일 그렇게 좀 기분 지내지 전환 좀 말고. 제가 3회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도 그래서 딱 TV를 틀었는데 3회 때 낭만에 대해 딱 제 첫 무대. 그게 나온 거예요. 그걸 보시고 갑자기 뭔가 이렇게 집중이 되시면서요. 그날 잠을 푹 주무셨다는 거예요. 어머. 이야. 그날 이후로 이 미스터트롯 2를 챙겨보시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 지금 제가 지금 거의 100일 3개월 좀 됐거든요. 이 프로그램 시작하고 나서 그동안 수면 유도제를 하나도 안 드셨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살아있는 멜라토닌 맞네. 김용필 수면 유도제네요. 그러면서 서울 콘서트부터 해서요. 전국 콘서트를 모두 예매를 해서 지금 오신다고 그 연세에. 지금도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에너지가요. 저는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 덕분에 제가 더 에너지를 받고 사실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활기를 고맙습니다. 활기를 정말 찾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앞서서 우리가 1부 때도 좀 잠이 안 오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도 지금 우리 예. 김용필 씨의 노래를 찾았네요. 우리가 한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찾았어. 수면 혹시 방법을.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지금 약간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조금 우리 김용필 씨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푹 주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노래를 한 곡 또 들을 시간인데요. 아 멜라토닌 나갑니까? 네, 멜라토닌 나갑니다 지금. 지금 드셔야. 마이크에서 알파파가 나가요 지금. 방송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데 팬분들 생각에서 제가 선곡을 해봤습니다. 어떤 노래를?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노랫말이 참 아름다운 곡인데요.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무대로 이동해 주시고요.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요 노래 들으시면은 한 7시간 뒤에 푹 주무실 잠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래를 듣고 당신은 7시간 후서부터 살짝 졸리기 시작합니다. 효과가 그때 오거든요. 자, 그럼 모든 날. 박수로 함께 합니다. Every day, every 순간. 미안합니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피고치네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에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모든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오,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내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오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대단합니다. 정말 감미롭네요. 예, 노래 들으시고 또 좀 아쉬우시더라도 예, 마음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영자님이 음성 참 좋다 해주셨고요. 5678님이 김용필 씨 주차하고 일어서질 못하고 있네요. 꿀보이스 김용필 파이팅. 원래 용필이라는 이름이 노래를 잘하나요? 제가 사실 김용필이라는 이름이 방송하면서요.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지하고 안 어울리고 방송할 때 사실 잘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이름은 익숙해지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무슨 용자예요? 무슨 필자예요? 얼굴용에 반드시 필입니다. 반드시 얼굴이 잘생겼구만. 반드시 얼굴이 잘생겼어. 반드시 생겼다는 얘기죠. 반듯하게. 얼굴이 반듯하게 잘생겼어. 반듯하게. 이름대로 되는 거만. 정말 그러네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필로만 지어줬어도 내 얼굴이 이렇지 않았을 건데. 제가 아이를 낳으면 용필로 줘야 되겠네. 박용필로. 반듯하게. 야, 이거. 자, 또 이게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서 설문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학교 축제에 섭외하고 싶은 스타 1위로는 방탄소년단의 RM이 뽑혔고요. 1위 답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유, 강다니엘 이렇게 좋네요. 순서대로 뽑혔는데 다음으로 우리 김용필 씨가 뽑히셨대요. 진짜예요? 근데 이게 정말 미세한 표차였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완전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각축이었다. 와우. 대학 김용필 씨가 축제에서요? 대학 대세로 그냥 인기가. 학교 축제에서 우리 김용필 씨 왔으면 좋겠다 지금. 섭외 혹시 좀 안 오나요 지금? 아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감사드립니다.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예. 고등학교는 어떻게 어떤 고등 남고 나왔나요? 예, 남자고등학교 나왔어요. 광고.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매일의 사무실 활기찬 업무로 시작하다. 코팅, 재본, 재단. 손쉽고 편리하게. 중요한 자료는 깔끔하게. 탄탄한 제품력으로 인정받은 현대오피스가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페이퍼 프렌드로 경쟁력을 높여갑니다. 현대오피스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페이퍼 프렌드. 커피 머신에서 얼음이? 얼음 정수기에서 커피가? 커피 머신과 얼음 정수기의 절묘한 만남. 에스프레 카페. 이제
에스프레 카페 하나로 편리하게 즐겨보세요. 에스프레 카페 청원 아이스. 안녕하세요. 강하늘입니다. 우리는 소파를 살 때 오래 생각합니다. 찾아보고 앉아보고 비교하고 봄소아가 가장 잘하는 건 생각대로 소파를 만드는 것. 참 잘 샀다. 소파 생각 봄소아. 백일어이세 백에 하나면 하나 둘이고 둘이 가서 이면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눈에 물을 퍼 넣을 때 숫자를 세면서 부르는 물 푸는 소리입니다. 날가 보니께 처갓집이 물 품어주러 우서 날 여기 왔더네. 사위도 처갓집 일을 거들어야 할 정도로 바쁜 농사철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자, 자체발광 초대석 오늘 김용필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요즘이 사실 가장 꿈 같은 시절일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김용필 씨한테는 예. 지금 기분이 또 요즘 굉장히 어떻습니까? 몸은 바쁘지만 참 고마운 것이 예. 제가 젊었을 때 만약에 이런 기회가 왔었다면 예. 굉장히 막 하늘을 찔렀을 것 같아요. 기분이. 내가 뭐 약간 좀 기고만장했을 수도 있겠다. 들떠 있고. 그런데요. 저희 중년 나이가 되면요. 예, 예.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 예, 예. 저 스스로를 잘 알거든요. 예, 예. 차분히 저는 책임감이에요. 팬분들 덕분에 노래를 하게 됐고 그 노래에서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 제 생명이 끝난다. 예. 그래서 저는 충실하게 그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무대에 설 생각입니다. 그렇죠. 20대 때는 이제 이런 어떤 인기나 이런 거에 흥분하지만 예, 예. 지금은 차분하게 네. 접근을 하시네요. 김두래님이 김용필님은 참 잘 사셨네요. 인성도 실력도 인정입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해주셨고요. 3904님 용필 씨 5월에는 행사도 많겠어요. 지금 콘서트 일정이 계속 있으신 것 같던데 맞아요.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보통 행사들은 이제 주말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이제 미스터 트롯 2 전국 투어 콘서트가 일단은 8월까지 매 주말마다 전국 예정이 돼 있어서요. 일단 거기에서 찾아오시는 분들 최고의 만족도 드릴 수 있도록 예, 계속해서 연습하겠습니다. 예. 집에서도 많이 좋아하겠어요. 이제 아내가 처음에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막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노래 부른다 그랬을 때 걱정도 많이 했고 왜 딴 길로 가나. 네, 나 다음 주에 미스터 트롯 방송에 나와. 그냥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이번에 콘서트 왔다 갔거든요. 자랑스러워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예. 그거지요. 예. 그겁니다. 자, 아, 이렇게 아내하고 어떻게 만나는지 궁금해 죽겠는데. 다음에 한번. 또 이게 콘서트 일정 다음에 한 말씀. 콘서트 일정도 바쁘신데 예. 자주 두시마새도 좀 찾아주시면 아유 감사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 오겠습니다. 예, 예. 영필 씨 우리는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텄으니까 네네네. 함께 친하게 알겠습니다. 지냅시다. 아이 고맙습니다. 맨날 오세요 우리 네, 가족으로.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예. 우리 우리 김용필 씨의 당신이란 곡을 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용필 씨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또 예. 뵙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또 놀아주세요. 1등이 코앞이다. 조심하세요. Forever. 김용필 Forever.